저는 이 질문 정말 죄송하지만 싫어해요. 여러분, 내신 준비랑 정시를 별개로 생각하시면 안 돼. 그건 이미 마음가짐부터 글러먹은 거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튜디오샤 선희 이든입니다. 네, 저번 주에 저희가 이제 커뮤니티에 여러분의 질문을 받아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그 질문들에 답변을 해보는 온라인 상담 콘텐츠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혜준님이 질문해주셨는데요. 수시 세트 어떻게 챙겨야 해요? 이게 굉장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 생기부는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내용은 정말 많은데 그걸 일일이 찾아가서 선생님들께 맨날 써달라고 하는 거는 불편해하지 않으실까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맞아요. 학기 말이나 생기부 마감하기 전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너네 생기부 더 채울 거 없냐, 자료 같은 거 가져오면은 생기부 더 써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때를 좀 잘 이용하시는 게 좋고, 또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될 거는 여러분, 그 생기부 한자 한자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의 대학 가는데 그렇게 크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거든요. 차라리 공부를 더 하시고 학교 생활 더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신경 쓰거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집 가고 싶다님이 일반고에서 학종으로 최대한 뽑아먹을 수 있는 재료가 뭔지 꿀팁 방출해주세요. 자, 일단 일반고 학종의 특징은 여러분이 발로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신다는 게 특징이에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참여하세요. 저도 돌이켜보면은 정교 회장 빼곤 다 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만들어준 대회 이런 건 다 나가고, 학교 행사도 다 나가고, 막 3년 동안 학교회장 이런 것도 했고, 주어진 건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고에서 조금 메리트를 가질 수 있는 게 독서인데요. 왜냐면 입사관들이 보기에 고등학생이 이런 책도 읽었어? 하는 책들 있잖아요. 그런 거 몇 개 넣어놓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특목고보다 일반고에서 이런 거 읽었다고 하면 더 큰 메리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공 관련된 그런 조금 심화된 서적들 넣어놓는 거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꿀팁, 서울대 홈페이지 들어가면 권장 도서 목록 있어요. 거기에 있는 걸 몇 개 읽어보셔도 좋아요. 수행평가나 이런 거, 말하기 대회 이런 것도 다 억지로 막 전공이랑 연관시켰거든요. 제가 그냥 일부러 건수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허지인님, 자소서를 써야 하는데 어떻게 쓸지 방향을 잡지 못하겠어요. 제가 자소서도 2년 동안 쓰고, 작년에 이제 자소서 과외도 많이 진행을 했는데,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게 처음에 감을 잡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줄글을 쓰려고 하지 마세요. 생기부에서 소재 찾잖아요. 그럼 이제 깨끗한 종이에다가 그 소재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적어보라고 해요. 브레인스토밍. 그걸 해보면은 이제 연결될 수 있는 키워드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걸 이제 많이 해보면 이제 어떻게 써야겠다라는 감이 오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줄글로 옮겨 쓰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좋은 자소서, 선배 자소서들 많이 읽어보세요. 인터넷에도 많이 남아있고, 서울대학교 ROL이라는 홈페이지 아세요? 그 홈페이지에 보면 서울대학교 우수 자소서들도 나와 있거든요. 다른 선배들의 자소서를 많이 읽어보면서 감을 잡는 게 되게 좋습니다. 정푸름푸름님, 자소서를 얼마나 어떻게 수정하셨는지, 학교 다니시면서 수시 반수는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조언해주세요. 저도 이제 수시 반수에서 서울대 왔고, 수시 반수에서 서울대 온 친구들 많이 봤는데요. 일단 자소서는 다 조금씩 고쳤더라고요. 저는 이제 4번 독서 3개 문항 중에 2개를 바꾸고, 다른 친구들 들어보면 뭐 1번 고쳤다, 2번 고쳤다는 친구들 많고, 추천서는 저는 그대로 냈어요, 그냥. 그리고 수능 최저가 없는 서울대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응시 안 하셔도 되고요. 9월에 이제 원서 접수할 때 자소서랑 추천서만 내서 준비하시면 되고, 저는 이제 서류 합격하기 전까지는 따로 면접 준비 안 하고 학교 열심히 다니다가 이제 서류 합격하고 나서부터 면접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면접 준비랑 기말고사랑 같이 하느라고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혜혜님, 문과 정시 탐구는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탐구나 국어, 문법 같은 암기 비법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탐을 윤사랑 생윤이랑 원래 현역 때는 한국사를 했었는데요. 선택 과목일 때 얘기니까 웃지마. 법과정치 뭐 이런 거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수능 특강이 나오면은 은능이가 빼고 다 외워야 된다. 그냥 저는 달달달달 외웠는데, 사탐 중에 윤리와 사상이랑 생활과 윤리는 서로 비슷한 게 많아서 골랐는데요. 기출이 반복적으로 학습이 되면은 웬만하면 풀려요, 다. 그리고 3개년만 하시면 돼요. 더 많이 가실 필요도 없어요. 트렌드가 3년마다 바뀌어요. 그거 이렇게 뽑아가지고 문제집 따로 안 사고 뽑아서 매일매일 들고 다니면서 선지마다 그거 그냥 OX 다 표시하고 하면서 오답 유형들이 또 있어요. 내 오답 함정이 여기 있네, 이런 거가 다 파악이 되니까 하나로 이렇게 A4지로 이렇게 싹 뽑아서 들고 다니시면서 달달달달 보시면 기출학습은 다 되시고요. 수트, 수완 이런 데서 그런 거에 날개 같은 거에 달려있는 신개념들은 이제 그거 연계 학습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윤아님, 영어 단어를 다 알고 해석을 어느 정도 해도 빈칸 추론이나 순서배열, 문장 삽입 같은 거 킬러 문제들이죠. 문제가 쉽게 풀리지가 않아요.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영어는요, 기본기가 안 돼 있으면요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본기라고 말하는 거는 문법 구분 어미거든요. 이게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줄글 문제를 푸는 게 진짜 1도 의미가 없어요, 아이들. 그 다음에 문제 고민해도 되니까 기본기 먼저 완성하시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단어만 알고 문장 해석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답지랑 해석이 달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구문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맞아요. 오생이님 질문 중에 정시, 국어, 비문학 지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죠. 국어가 어려우면 웬만하면 다 비문학일 맞아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길이도 길어졌잖아요. 네. 이게 시간을 좀 많이 쓰게 해가지고 난이도를 변발하겠다 뭐 이런 평가원의 속셈인데 그냥 한 가지 뭐 분야를 길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융합을 시키세요. 인문, 사회 또는 과학, 기술, 경제 뭐 이렇게 법 이러면서 뭐 이런 거에서 한 가지 분야만 약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만 이제 좀 피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어차피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최대한 약점에 부딪혀보면서 많이 풀어보세요. 많이 풀어보시면 나올 만한 개념들이 정해져 있어요. EBS에도 소재가 몇 개로 한정돼 있으니까 그런 걸로 많이 학습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비문학이 되게 고민이었거든요. 방법을 찾았어요. 저만의 방법. 뭐였어요? 화작문이랑 문학을 완벽하게 해놓고 나머지 시간 비문학에 다 때려박겠다 이런 말이 이게 들어가지고 진짜 좋은 그래서 화작문 15분 컷, 문학 10한 8분 컷 하고 나머지 46분을 다 비문학에 때려박았어요. 네. 와 진짜 네, 완벽한 이렇게 했어요. 전략이다 이거. 진짜 완벽한 전략. 이것도 괜찮아요. 호재님의 질문인데요. 정시파 이든님께 언제부터 정시도 돌렸고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이 질문 정말 죄송하지만 싫어해요. 여러분 내신 준비랑 정시를 별개로 생각하시면 안 돼. 그건 이미 마음가짐부터 글러먹은 거야. 정시 준비하느라 내신 준비를 못했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군요. 내신의 본질을 모르시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내내 공부하는 거랑 수능이랑 별개면 수능 시험이 왜 고3 때 보겠습니까? 이게 다 연관이 있으니까 고3 때 수능을 보는 거고요. 다른 비교과나 스펙, 뭐 자율 활동 이런 거 하느라 시간이 부족해서 정시 준비를 못한다. 네, 그런 건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내신 준비하느라 정시 준비 못하겠어요. 이런 거 하시면은 핑계입니다. 둘이 똑같은 거니까 같이 준비하시면 돼요. 그리고 모의고사에 전략을 짜시면 되는 거지 정시 준비가 딴 게 아닙니다. 문소영님, 사설 모의고사의 중요성 알려주세요. 이번에 사설도 못 봐서 걱정입니다. 사실 사설 모의고사 점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사설 모의고사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국어가 조금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설 모의고사를 좀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대신에 점수에는 신경 쓰지 마세요. 사설 모의고사들은 그냥 일단 어렵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냥 괜찮은 지문은 다 때려박아 놓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문 길이들이 80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들로만 구성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그냥 다 풀어낼 수 있는지 틀린 이유를 내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지까지 그런 식으로 분석만 잘 하시면 문제 같은 거 많이 풀어보시는 용으로 사설 모의고사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맨날 50점, 60점 나온 적도 많거든요. 수능 그러니까 제대로 풀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신경 안 써도 돼요. 맞아요. 귀여워. 1학년 6반 1번 강아리님, 공부랑 운동 병행 어떻게 하시나요? 시간 관리가 안 돼요. 여러분 체력 때문에 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은 헬스장 가서 이제 러닝머신이랑 근력 운동 같이 하는 거. 이게 가장 좋은데 여러분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추천하는 거는 줄넘기예요. 일단 줄넘기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꾸준히 계속 해야 돼요. 계획을 세워놓고 그걸 어기지 말고 계속 꾸준히 해야지 체력이 늘어지거든요. 줄넘기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제 줄넘기는 한 번 해보면 내가 몇 개쯤 하면 힘들겠다 이 감이 오잖아요. 그죠? 그런 걸 이제 조금씩 늘려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운동을 해야 되냐면요, 진짜 헉헉대고 힘들고 땀 많이 날 때까지 계속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럼 지쳐서 이제 집 가서 바로 잘 수 있죠. 네,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게 처음에는 그 다음날이 힘들고 좀 피곤할 거예요. 근데 이걸 꾸준히 한 2주, 일주일 넘게 하기 시작하면요, 자고 일어나거나 공부를 하는데 되게 상쾌한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체력이 길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은 줄넘기처럼 이제 너무 무거운 거 말고 대신 가벼운 거라도 꾸준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원님께서 지금 슬럼프가 오셨다고,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하는 건지, 그 다음에 친구 관계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슬럼프는 수험생이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사실 멘탈이 좀 세가지고 슬럼프 같은 게 없었는데 그냥 공부하는데 자리에 계속 붙어있고 계속 돌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슬럼프 극복돼 있어요. 그리고 가끔 수학이나 국어나 이런 거다가 쓱 나올 것 같을 때는 현대 소설 같은 거 있잖아요. 연계 작품에 있는 거 전문을 좀 찾아보고 잠깐 책 읽는 거죠, 소설책? 네. 그러면 왜 그렇게 네,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살짝 좀 쉴 수 있어요. 공부해서 좀 재밌는 걸 찾아보시면 그래도 좀 공부하면서도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친구 관계는 공부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친구들이 멋있어 해서 와요. 대학 잘 가면 또 친구들이 연락 옵니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셔서 친구들 불러보세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는 인기가 옵니다. 화이팅! 그래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가짐하세요. 졸업하면 안 보니까 괜찮다. 실제로 졸업하면 안 봅니다 여러분. 맞아요. 네. 커뮤니티에 정말 많은 댓글과 정말 많은 질문을 달아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저희가 다 대답드리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하고 저희도 마음이 너무 아파요. 맞아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더 다양하고 더 알차고 그런 좀 쓴소리를 가미한 그런 공부법들을 더 많이 들고 올 테니까 네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자 오늘 Q&A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 왜 이름이 이든이야? 아이들. 이게 진짜 이든이야? 아 좀... 뭐하는 짓이야?